이렇게 영화를 새로 보니까 또 감회가 너무 새로운 것 같아요. 사부작을 미리 보시고 오늘 감상하신 분들도 계시겠고, 오늘 처음 고려하나를 감상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름다운 영상 속에 저희가 꼭 알아야만 하는 진실을 함께 담아 선물해 주신 고려하나의 이큰별 감독님 그리고 김동식 감독님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감동만큼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잘.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네, 제가 성공한 덕후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SBS에서 다큐멘터리 만들고 있는 이큰별 PD라고 하고요. 오늘이 마침 제 생일인데 처음으로 감독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게 되고 또 관객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날이 된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하고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래와나의 수중 촬영을 맡은 김동식 감독입니다.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아마 질문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은 그래도 제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고퀄리티의 영상을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봐도 되나?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무려 20개국에서 30개가 넘는 장소를 방문하시면서 촬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또 그만큼 에피소드도 많이 이제 쌓였을 것 같은데요. 이번 고려하나 제작하시면서 가장 좋았던 순간 혹은 가장 어려웠던 점이 어떤 게 있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한 분씩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동식 감독님부터. 네, 이 고래는 한 10년 전부터 육상 촬영 감독했던 이만호 감독이 남극에서 고래를 보고 저한테 카톡을 왔어요. 형, 우리 고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상 이 우리나라에서 고래를 촬영한다는 거는 제작비 문제로 이거는 뭐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뭐 조금씩 촬영해 오다가 SBS 이큰별 PD를 만나서 작년에 이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까지 고래를 촬영하면서 힘들었던 거는 뭐 직업상이니까 그거는 거두절미하고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제작비 없어서 이렇게 스리랑카 같은 데 가서 많은 돈을 써가며 한 커트도 못 찍고 왔을 때 이런 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실적인 또 어려움이 있으셨네요. 그러면 이큰별 감독님은 어떤 부분이 생각나실까요? 네. 그 고래를 저희가 촬영을 작년에 본격적으로 전 세계 이제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했는데요.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는 엔데믹 시기가 되면서 제가 이제 해외를 좀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해외를 열심히 가서 좀 촬영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를 하자고 해도 고래가 보인다는 보인다는 그런 정보나 소식이 들리면 팀을 꾸려서 열심히 갔는데 참 지구의 변화가 여실히 다가왔던 게 과거에 고래가 어떤 시기에 어떤 지역에 나타난다는 정보를 가지고 그 지역에 가도 고래가 전혀 없고 또 사라졌고 현지인들도 그 이유를 전혀 모르고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해외 출장 촬영 전날에 뭐 촬영을 취소하기도 하고 또 해외를 가서 정말 그 망망대해 정말 뜨거운 바다에서 정말 뭐 하루에 몇 10시간씩 넘게 고래를 찾았지만 전혀 고래를 못 보던 이런 상황들도 되게 많이 있어서
지구의 변화를 현장에서 좀 많이 느끼는, 물론 우리 김동식 감독님 같은 경우는 지난 40년 동안 수중의 변화, 바다의 변화를 훨씬 많이 느끼셨기 때문에 더 말씀해 주실 게 많겠지만, 저는 작년의 경험만으로도 좀 저희 환경 그리고 지구에 대한 문제를 현장에서 많이 체감할 수 있었고, 또 그 부분이 실제 제작하는 입장에서도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어려운 점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행복하거나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씩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촬영 감독이 고래를 찍을 때 어떤 뭐 좋은 점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잘 찍어야지, 빨리 뭐 이렇게 컷을 나눠야지,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그리고 이제 이 고래를 촬영하는 거는 해외 촬영팀들은 막대한 돈과 퍼밋을 들여서 이렇게 공기방울이 안 나오는 이런 장비를 사용해서 고래를 촬영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녀들처럼 스킨다이빙으로 무조건 고래를 다 촬영해야 돼서 나이가 60대 중반인데 숨 참기가 예전만치는 않아가고 이게 좀 힘들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모리셔스에 이제 향고래를 찍으러 내려갔을 때 향고래가 한 18m 정도 크겠는데 새끼가 이제 어미 젖을 딱 무는 순간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5m 깊이에 뭐 젖 무는 수심까지 하면 한 15m, 16m인데 거기 내려가서 카메라를 딱 댔는데 젖 먹는 동작에서 이제 그래도 뭔가를 표현하려면 젖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순간 이제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수면까지 올라와서 숨을 고르고 다시 내려가게 되면은 이 장면을 못 찍을 것 같아서 그때 하나님 저 10초만 숨 더 참게 해주세요. 그때 이렇게 내려가서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좀 감동이 저한테 확 밀려왔었는데 아마 여기에도 장면이 잠시 나왔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좀 기억에 남고요. 또 노르웨이에서 이제 범고래 촬영할 때 거기에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 남들은 이제 물 안 들어오는 잠수복을 입어야 되는데 저는 범고래를 따라다니려면 물 들어오는 잠수복을 입고 촬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추며 뭐 엄청 떨면서 그 범고래와 맞닥뜨렸을 때 그 감동은 뭐 딱 보는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좋았고, 단 한 가지 이제 뭐 좀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점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1년만 더 찍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 향고래 젖 먹는 거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저희가 또 촬영을 해주신 거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듣기만 했는데도 굉장히 가슴이 뛰고 저희 영상을 봤을 때도 와 이런 장면을 내가 살아생전 보다니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큰별 감독님은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이번에 고래와나 촬영하면서 언제가 제가 그 세상을 떠나는 날에 제가 살아온 날들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한 순간을 좀 선물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 영상에도 보셨던 그 북극 지역, 북극이라고 합니다. 북극보다 조금 아래 지역에 이제 갔을 때 벨루가를 촬영하러 갔었는데 저희가 제작비가 총 12억 원 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3명이서 2주 동안 저 지역을 가는데 이제 2억 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6분의 1의 제작비를 쓸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게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경비행기를 대여를 해야 되고 북극 지역은 모든 것들이 비용이 너무 비싸서 원래 꿈은 이제 벨루가의 모든 것을 다 촬영하리라는 국내 최초로 담대한 꿈을 가지고 갔는데 이게 그 벨루가가 가까이 안 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호기심이 많고 이렇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되게 가까이서 찍을 줄 알았는데 전혀 수중 촬영을 할 수 없어서, 또 이제 날씨가 북극 지역이어가지고 너무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촬영 일수도 너무 적고, 또 저희 김동식 감독님께서도 안 계시고 그때 통가에서 이제 폭등고래 찍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담당 PD로서는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망했구나 그랬는데, 우연히 그 창고에 있던 카약, 조그마한 이제 사람 타는 그 카약을 보고
아 이거면 그 카약 크기가 한 3m 정도여서 벨루가 5m보다 조금 작거든요. 저희 보트는 좀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카약으로 이제 하는데 저희 드론 감독님은 드론 띄워야 되고 촬영 감독님은 찍어야 되니까 그 보트를 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보트를 타고 수온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벨루가 차가운 물에 살아서 한 10도, 12도 정도 되는데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나 어떻게 되는 거지? 나 아직 신혼인데 네. 아기 이제 막 태어났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복잡한 생각으로 타서 벨루가가 다가오는데 그 감동을 정말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까맣게 속이 탔었는데 벨루가가 정말 저 가까이 손만 뻗으면 바로 정말 닿을 정도로. 근데 벨루가 이제 숨을 쉬거든요. 숨을 쉬면 그 비릿한 고래의 숨소리 그게 느껴집니다. 냄새로 해서 딱 5분 정도 저는 이제 벨루가가 계속 그렇게 올 줄 알고 좀 5분 정도 이제 찍고 좀 제대로 장비를 가지고 다시 갔는데 벨루가들이 안 오더라고요. 그냥 처음에 얘 뭐지? 되게 신기하네 하고 왔다가 별거 없네 하고 그냥 갔던 건데 그 5분의 순간이 다시는 경험 못할 거란 걸 그때는 몰랐어요. 또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면 정말 선물처럼 저에게 벨루가들이 선물해준 시간이 아닌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연 속에 사는 고래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자연을 보호하자, 바다를 보호하자 이런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고래를 가까이서 자연 속에 있는 고래를 보고 나시면 뭔가 좀 행동을 해야겠구나, 변화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고래바다 영화만 봐도 이렇게 가슴이 뛰고 경이롭다고 느끼는데 실제로 그 현장에서 보면 그 느낌의 차이, 그런 감동의 차이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이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한 3분 정도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이제 마이크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긴장이 돼서 눈을 안 보이는 상태로 하고 있어가지고 잠시 안경을 끼고 네, 지금 손 들어주신 분에게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네, 생일 축하드리고요. 네. 저는 그 촬영하실 때 엄청 고래랑 가까이 있는 장면들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생각이 든 건데요. 예전에 읽었던 책에 하와이에서 그 고래랑 가까이 이렇게 수영을 하면서 사람이 엄청난 힐링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인간이 좋아하지만 되게 인간이 즐기기 위해서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고래랑 수영을 하면서 힐링을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런 게 고래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혹시 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지 이런 생각을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하와이에서 이제 마우이라는 섬을 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이제 혹동고래가 1년에 몇 천 마리씩 와요. 근데 거기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촬영팀만 이렇게 퍼밋을 받아서 갈 수가 있고요. 다른 그런 이렇게 보호구역이 아닌 데서는 간혹씩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상영한 고래는 저희들은 다 촬영 퍼밋을 받아서 고래 이제 가까이 가서 찍기는 찍었는데, 찍으면서도 사실 질문한 것처럼 내가 너무 부담감을 안 주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복잡한 심경을 갖고 있어요. 늘 어떻게 보면은 저 카메라 감독 입장에서가 자연을 말로는 뭐 보호하자고 하는데 내가 훼손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늘 갖고 있는데, 그렇게 퍼밋을 받고 하고, 특히 저 작년에 모리셔스에 갔을 때 올해 또 초에 모리셔스를 한번 다시 갔었어요. 이제 근데 이 모리셔스라는 향고래는 거기도 원래는 저 퍼밋을 받고 정석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프리다이버들이 너무 많이 소문이 나서 고래 한 마리에 막
100여 명이 이렇게 모여서 고래를 둘러싸서 막 저기 만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물론 뭐 다른 나라 다이버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이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저는 좀 뭐 다른 광고 쪽에 뭐를 한번 제작을 하려고 갔는데 하카트도 못 찍고 왔어요. 그냥 저는 포기를 했어요. 그냥 안 찍겠다. 저런 거 찍어봤죠. 그러면서 이거는 좀 우리가 나서서 아니면은 다음에 내가 다시 모리셔스로 이런 향고래를 촬영한다면 다시 퍼미스를 받고 그렇게 불법적으로 하는 관광선이 오면은 무조건 다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뭐 해양경찰에 다 신고를 해서 다 불법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고래랑 이제 통과 같은 경우는 거리를 유지해줘요. 항상. 그러고 배에서 4명 외에는 못 들어가요. 가이드를 포함해서 5명이 들어가는데 좀 많은 거리를 유지해서 눈으로 보고 그러는데 아직도 이렇게 좀 그런 게 잘 안 된 나라는 가까이 가서 만지고 뭐 이러는데 저한테는 그런 거는 좀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답변이 좀 잘 안 된 것 같긴 한데 어떠세요?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약간 그런 좀 생각들이 들고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전에는 저도 몰랐고 그런 프로그램 있으면 힐링이 된다고 하니까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환경영화제나 이런 다큐들을 보면서 저도 감독님처럼 그런 게 또 동물들한테는 더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같이 물을 잘 지키는 나라 이런 데 가서 직접 뭐 스노클링으로 해서 고래를 보는 거는 진짜 그 엄청난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고래를 마우이에서 처음으로 그때는 돈이 없어서 그냥 배에서 엎드려서 고래를 봤어요. 선장이 특별히 허락을 해서 배에서 떨어지면 너는 벌금 문다 그래서 봤는데 그때가 2006년도일 거예요. 그때 고래한테 사랑에 빠져서 지금까지 고래한테 헤어나지 못하고 싶다. 그 정도로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생명체가 내 앞으로 다가온다는 거는 그냥 가슴이 뭐 졸인다고 쿵닥쿵닥 뛴다고 할까 막 설레인다고 할까 뭐 이런 감동이 밀려와요. 특별한 행동을 하지도 않아서.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은 그렇게 눈을 잘 지키는 나라에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신 분들에게 저희가 특별히 고래화나 책을 드리고 있는데요. 영화가 이제 끝나고 또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꼭 질문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감독님이 골라주시겠어요? 마이크 옆에 계신. 네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 저도 고래랑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김동식 감독님이 향고래의 비닐봉지를 치워주는 장면이 제일 인상이 깊었어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이런 자연에 개입을 해도 되나? 아니면 혹시 옆에 다가가면 위험하진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이 비닐봉지를 치워주겠다고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또 그때 심정은 어땠는지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 자연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촬영 감독들은 이제 개인 감정을 이입하는 거를 이제 금기사항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예전에 이제 제주도서 해녀 할머니 80대 할머니를 촬영하는데 올라오시면서 문어를 어떻게 잘못 잡아서 마스크 수경에 이제 문어가 달라붙었는데 호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거를 찍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한 1초 동안 뭐 한 1시간은 생각한 것 정도로 느꼈어요. 근데 결론은 제가 이제 그래 그냥 할머니를 살려야겠다고 띄워줬어요. 띄워주고 나서 이제 뭐 할머니가 이제 정상적인 호흡으로 돌아왔을 때 좀 안심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도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그리고 또 이 향고래가 엄청 커서 가까이 가서 부딪힐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는데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왕이 뭐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거를 안 껴줘도 욕 먹을 거고 뭐 뭐 이렇게 제거해주면은 뭐 일반 사람들한테는 뭐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은 간혹 다큐멘터리 찍는 카메라 감독에서는 좀 약간 안 좋은 소리도 들을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때도 좀 짧은 시간에 좀 많은 걸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록으로 남으려면은 가이드를 불러서 치워줘야겠다. 제 카메라가 작으면은 제가 뭐 이렇게 셀카처럼 찍을 수는 있는데 찍지를 못해서 가이드 친구를 불러서 이제 제거하는 거를 이제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은 제 마음은 잘했다는 생각이 우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저거 안 치워주시면 어떡하지 마음을 졸이면서 고래들이 이렇게 입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제발 안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졸이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으신 분 이번에는 김동식 감독님이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선택을 제가 하니까 이거 부담스럽네요. 제가 사실 두 번째 분이 질문했던 거를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일단 답변을 잘 해주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게 고래 눈을 되게 가깝게 영상으로 담아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게 눈으로 보는 거랑 또 카메라랑 보는 거랑 느낌이 다를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이게 그 고래 눈동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실제로 보이는지 되게 그게 궁금합니다. 이 고래 눈을 찍을 때 좀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제 혹동고래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움직일 때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가슴 지르러미가 크고 또 다행히 또 향고래 가슴 지르러미는 제 손만 해요. 근데 그 가까이 다가면 눈을 지그시 감고 있어요. 사람처럼. 그러다 이렇게 살짝 뜰 때 뭐 사람하고 똑같아요. 눈동자도 보이고 또 감았다 뜨면 또 약간 나랑 눈을 마주쳤을 때 그런 뭐 뭔가 느끼지 못하는 무슨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을 늘 받아서 좀 더 크게 찍고는 싶었는데 더 이상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카메라로서 이제 최대한 찍을 수 있는 거리가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돼서 좀 표현을 잘하고 싶었는데 그러고 좀 길게 찍고 싶었는데 그 가까이 가게 되고 눈을 크게 찍는다는 것은 바다에서 흔들림이 많아서 제가 아무리 수중 촬영을 잘했는데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람 눈과 같고 고래 눈은 선하다는 느낌이 딱 드십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책은 제가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고래하나 보면서 이런 명작이라고 생각하면 혹시 이금열 감독님 고래하나 이후에 땡땡과 나 이렇게 해서 또 추가작을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지도 사실 궁금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쭤봐야겠어요. 네. 우리 김동식 감독님과 또 여기 오늘 영화에 나오셨던 오늘은 참가 못 해주셨던 우리 이만호 우리 감독님이랑 같이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게 있는데 언젠가 그 아카데미를 가보자 다큐멘터리를 멋있게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 동식 감독님 아직 현역에 계실 때만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그래서 지구와 나라든지 이런 좀 더 확장된 버전을 계속 고민 중인데요. 좀 고래와 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또 나중에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하는데 저희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오늘 참석해주신 관객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으시다면 감독님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식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저는 뭐 고래가 살아야 지구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 다큐멘터리는 총 4부작이어가지고 4시간 조금 넘는 분량이었고요. 이 영상은 110분으로 이렇게 좀 많이 압축을 하다 보니까 많이 못다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밖에 부스에 고래와 나 그 책이 나와서 못다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책도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 와이프가 여기 와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고래 찍으러 간다고 신혼인데 또 와이프 임신하고 또 출산하고 있는데 거의 한국에 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늘 미안하고 그러는데 와이프한테 고래와 나를 만들 수 있게 잘 서포트해주시고 배려해줘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책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티켓박스 앞쪽에 사인회 진행할 예정이어서요. 오늘 관람하시고 바로 이동하셔가지고 사인회까지 참석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질문해 주셔서 책 받으신 분들은 꼭 사인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되게 짧게나마 이크멜 감독님과 김동식 감독님 모셔보고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모든 관객분들 그리고 감독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을 기대하고 또 서로 응원하는 의미에서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